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새만금 분위기가. 계속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부안 쪽 관련해서, 새만금 관련해서 이제 부안 쪽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안 쪽에 많은 분들이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역으로 해서 가장 이제 투자 1순위로 손을 꼽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역이 뭐 군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이제 부안군 이렇게 세 일대가 세 지자체가 가장 지적적인 어떤 수혜지로 이제 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부안 쪽이 너무나도 이렇게 반응이 이제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이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관심 속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얘기는, 관심은 바로 이제 수요로 연결이 되고, 그 수요는 결국에는 땅값을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부안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부안에 대한 어떤 땅값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안군, 새만금 관련 지역으로 이 부안군의 집가 상승하는 이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이제 뜨거운 상황이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승폭은 그동안에 이 부안군의 땅값이 올라갔던 상승폭보다도 심지어 한 10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현재 가파른 상승세를 좀 띄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국무총리라든지 새만금 개발청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사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드러나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떤 개발 속도감이 좀 더 빨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감들이 한층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또 최근에는 남북 이축도로가 이제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8월 중순경에 잼버리 대회 유치권이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하고 현재 경합 중인데,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새만금 이 부안 쪽에 잼버리 유치에 대한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가 현재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으로 충분히 폴란드와 경합을 해서 또 당선될 가능성까지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대 심리는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SOC 사업이라든지 그 새만금 어떤 내부 개발이 좀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현재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은 집가 상승이 이제 꾸준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동났어요. 그러니까 동나다 보니까 땅값이 급등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 이축권에 해당이 되는 개활이라든지 의복리 일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은 거의 땅값이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더불어서 연결되는 게 남북 삼축에 해당이 되는 창북리와 봉황리, 이제 이런 지역 일대도 여파가 미치면서 땅값들이 현재 지금 폭등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땅값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땅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좀씩 옆으로 확장에 대해서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또 일례로 바람 빠진 풍선을 이제 불게 되면, 일단은 풍선이 먼저 바람이 들어가는 지역이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고 계속해서 바람을 불게 되면 땅값에 대한 기대 심리와 개발 압력에 의해서 계속 바람을 불게 되면 이 풍선이 나중에는 계속해서 커서 동그랗게 구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처음에 바람을 먼저 불 때는 일부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어가 있는 땅값들이 먼저 폭등을 하고, 향후에는 이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외곽으로 해서 점점 확장이 돼서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들조차도 땅값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부안군에서 가장 1라인도 아니고 2라인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부안 쪽에서 아직은 상당히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계속 기대감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저평가된 지역이 앞으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단위 시간당 어떤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해보진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땅값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한번 눈여겨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새만금은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새만금이 어떤 계속해서 이제는 한 향후 5년 동안 계속 개발 기대감 뿐만 아니라 남북 이축도로, 삼축도로 등 도로망, 그 다음에 교통망, 그리고 이제는 철도망, 그리고 공항, 그리고 항만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이 바다를 매립하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 전에 제가 소개를 했던 대로 상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들이 뭐냐면 1조 원 이상 이 새만금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 6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만 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인구 창출 효과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한 10만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5년 이상 계속해서 1조 원 이상 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60만에서 70만 이상, 현재 지금 새만금은 계획 인구가 76만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 76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통계학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계산된 값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새만금의 계획 인구가 76만인데 그 76만 중에서 내부 용지에 사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 외부 용지의 한 62%인 47만 명 정도가 이제 외부에 군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이제 부안 일대에 거주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안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들이 땅값들이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땅값들이 현재 많은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62%에 해당이 되는 이 47만 명 정도, 지금 주변 지역 도시에 한 61만 명 정도 해당이 되는 구성비죠. 47만 명 정도 해당이 되는 그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이 땅값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 지역은 폭등을 했고 그 풍선 효과에 의해서 아직 저평가가 된 지역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지역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땅값을 올리고 있는 그런 요인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땅값을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수요와 공급인데 결국에는 공급량이 적으면 수요량이 많고 공급량이 적으면 땅값은 폭등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땅들을 주로 보면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범주에 포함이 되고 면적 규모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이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6.6%에 해당이 되는데 요 안에 이 도시지역 안에서도 보면은 주거지역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잡혀져 있는 땅에 대한 면적은 사실은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은 지금 2.5%와 0.3%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도시화가 돼 있는 면적과 앞으로 도시가 만들어질 면적 포함해서 주거지 면적이 2.5%고 상업지역 면적이 0.3%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급 면적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면적이 적은 상태에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이 땅값들이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일부 지역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도 여파가 생김으로 해서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장이 되는 지역 중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이 백산이라고 하는 건 지역이 동서 3축의 영향권이 들어가면서 이 부안의 중심권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소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 요인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릴 지역은 이렇게 동서 3축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고, 동서 3축에 해당이 되는 지역 중에서 여기 이쪽이 이제는 의복리이고 여기 개화도입니다. 그러니까 개화리 일대는 이 남북 이축도로 착공에 의해서 땅값들이 폭등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고, 땅을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남북 3축도로 영향권으로 해서 이 창북리 일대와 그리고 여기 봉황리 일대, 그리고 옆에 미치는 이 파급 효과 때문에 이 지역도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지역이 부안 읍내가 됩니다. 이 부안 읍내가 되는데, 이 부안 읍내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하단 쪽부터 현재 지금 아파트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와 연계되는 지역으로 해서 도로망이 이 하단 쪽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바로 백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백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부안군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서 3축하고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상당히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나마 이쪽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지금 앞으로 상당히 집가 상승이 기대가 돼서 수익률, 땅값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적 현황을 보면은요, 항상 보면 이게 동서 3축도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동서 3축도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신태인 쪽에 지금 현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금 현재 고향인 신태인 읍 요 일대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땅은 뭐냐면 바로 요 백산면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동서 3축에 대한 영향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부안 읍내 중에서 요 하단에 현재 아파트들이 현재 분양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파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 도로가 바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안 읍내를 기준으로 해서 요 지역은 소도시로 육성할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쪽 상서 쪽도 바로 그런 영향권에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요 지역도 소도시로 육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 이쪽 부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새만금하고 가깝기 때문에 먼저 이 상서 쪽은 뜨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이 백산 쪽은 이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이 부안 읍내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결국에는 뭐냐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 면에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남북 이축도로와 남북 3축도로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창북리와 그 다음에 개화도 그리고 이쪽 일대가 땅값들이 폭등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폭등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개발에 대한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점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산이 돼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신태인 읍까지도 영향권이 들어가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신태인 읍도 땅값 올라가고, 백산 쪽에 있는 주거지역 땅값도 현재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사실은 투자 수익률 게임인데, 30만원짜리 땅을 갖다가 60만원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요. 60만원에서 120만원 먹는 거 2배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120만원을 사가지고 2배를 먹으려면 240만원을 올라가야 2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창북리, 개화도 그리고 의복리 일대는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서 2배를 먹는 거와 지금 백산 쪽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2배를 먹는 거라고 비교했을 때 저평가가 돼 있는 이 백산 쪽이 투자 수익률 게임에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땅은 이쪽 개화도라든지 창북리 일대 그리고 의복리 일대도 남북 2축, 남북 3축도로 영향권으로 해서 땅값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백산 일대는 풍선 효과와 저평가가 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률gem에서 상당히 나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지역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부안 IC,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IC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우측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 바로 부안 군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부안 읍내하고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아파트 분양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요 동네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하면 요 하단에 있는 일종이 아니라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한층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로 요 도로가 부안 읍내에서 지금 요 백산 쪽으로 연계를 시켜주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요 지역, 요 바운더리 이렇게 라인으로 그어져 있는 요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요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요 바운더리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찍혀져 있는 요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노른자위가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바로 옆에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포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곽으로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포진이 된다. 왜냐면 땅이 농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고밀도로 지을 수 있는 땅일수록 핵심 지역에 포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땅은 용도는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하고 접도 상태는 지적도로상 4m 정도 되는 도로하고 접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 블럭은 요렇게 계획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요렇게 박스 블럭에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요 땅은 박스가 블록으로 개발이 돼서 대단히 아파트가 공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새만금 여기 부안군청하고 연계해서 소도시가 육성이 됐을 때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할도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유 땅이며 지목상 도로고, 그 다음에 지적상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제가 현재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제가 이 땅을 갖다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렇게 필지를 이렇게 네 필지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이 지역은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지역은 요점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린다라고 하면 풍선 효과에 의해서 어떤 이 개발 심리, 그러니까 이 풍선을 계속해서 바람을 넣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풍선을 처음에 불었을 때 먼저 튕겨 올라가서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개발 기대감이 향후 한 3년 5년 동안은 부를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풍선처럼 다 둥그러운 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먼저 올라간 놈이나 늦게 따라 올라가는 놈이나 가격적인 부분들이 별반 차이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백산 쪽이 싸게 들어가서 앞으로 이 풍선 효과에 의해서 부풀어졌을 때 집가 상승이 많이 기대가 될 텐데요. 땅값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백산에 대한 물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새만금 관련된 이 부안의 분위기는 주거지다라고 하면 무조건 찍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금융장세가 있고 실적장세가 있는데, 금융장세에서는 무조건 배팅하는 들어오는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안의 분위기는 돈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 기대감을 등에 업고 배팅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여기저기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부안군을 여러분들 꼽을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이 백산면 평교리일 때는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앞으로 기대 심리가 땅값에 대한 기대 심리, 집가 상승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계속 지금 부안일 때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안에 물건을 오픈했을 때 분양되는 이 속도감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부안이라든지 새만금 관련 지역으로 투자하시려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땅은 자꾸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더 좋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투자를 못 하신다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좋은 기회 왔을 때 또 잡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재산관리,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감사하고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더운 더위 잘 이겨내시고 여름 휴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